네, 안녕하세요, 태경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요새 계속 장마가 많이 오고 이런데 어떻게 잘 오셨나요? 네, 그냥 온 것 같아요. 요새 비가 오면 우산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쵸, 우산 써야 되죠. 비가 오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올 때 위기가 온다라고 보면 우산은 제가 하고 있는 이 보험 같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만나 뵙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은 보장성 보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저축을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제가 혹시라도 예민한 질문이나 좀 날카로운 질문을 하더라도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고객님한테 완벽한 설명을 좀 제대로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혹시 오늘 제가 설명을 하고 마음에 드시고 이게 만족스럽다라고 하면 해주실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만족을 드리고 고객님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한테 소개해 주실 수 있죠? 네, 저도 친한 친구들이 있어서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해서 상담해드리는 것들이 만족스러우시면 나중에 제가 다시 소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 드릴 건데, 그 혹시 보험이라고 얘기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그냥 날마다 들어가는 돈? 네, 들어가는 돈이죠. 네. 근데 그 돈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언제든 쓰는 돈 아닌가요? 그쵸. 네. 그런 돈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보험을 활용해서 어떻게 내 자산을 지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혹시 태영 씨 핸드폰 쓰시죠? 네, 핸드폰 쓰죠. 이 핸드폰의 보험은 뭘까요? 액정보험 같은 거? 네, 아니요. 핸드폰을 맨 처음에 사시면 필름을 바르실 거예요. 아, 핸드폰한테는 그 필름이 보험이겠죠. 왜? 깨질 수 있는 것들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케이스도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이걸 거예요. 근데 태경 씨 혹시 본인의 몸에 관련된 걸로 보험을 준비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잘 모르고 엄마가 들어준 것 같아요. 엄마가? 네. 대략 어느 정도나 들어가고 계신지도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네요. 아직은 건강하니까 잘 몰라요, 그건. 혹시 핸드폰 이거 기종은 뭔지 아신가요? 기종은 알고 있어요. 노트 10. 네, 노트 10. 요금제는 얼마인가요? 요금제는 한 7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데이터 기가수는 어떻게 되세요? 데이터는 무제한. 이거 부가 기능이나 이 핸드폰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런 것들은 좋아해서 잘 알고 있어요. 핸드폰 이거 요금 얼마죠? 그거 기계값 합치면 10만 원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핸드폰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가격 가격은 그냥 정상가로 알고 있는 거 한 150만 원 정도? 150만 원. 네. 지금 태경 씨는 150만 원 정도 하는 이 핸드폰과 한 10만 원 정도 내고 있는 이 핸드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제가 예상컨대 태경 씨가 갖고 있는 보험은 이 핸드폰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그 대상자는 태경 씨거든요. 그럼 태경 씨가 핸드폰보다 못한가요 혹시? 뭐 그건 아니죠. 네, 그런데 혹시 가입하신 거에 아까 질문했듯이 잘 모르고 계세요. 10만 원 정도밖에 안 내는 이 핸드폰은 기능부터 뭐 요금제 어떤 활용이 되는지 데이터든지 다 알고 계시지만 정작 내 몸을 지켜주고 있는 이 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것들이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혹시 그 자산가들이 얘기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내 재무와 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4개의 통장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혹시 4개의 통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던 것 그냥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통장이 4개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 4개의 통장을 활용하면 내가 자산을 어떻게 굴려야 되고 내가 어떤 계획적으로 써야 되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툴이라면 툴이고 시스템이라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첫 번째 통장입니다. 첫 번째 통장이 뭘까요? 뭐 굳이 통장이라면 저는 하나니까 네. 월급 들어오는 통장. 급여 통장. 네네. 내가 노동력을 시군 발휘해서 맨 처음 받을 수 있는
급여 통장이겠죠. 급여 통장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태영 씨는 내가 들어온 돈을 일단 다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하시나요? 아니면 저축할 걸 먼저 보내놓고 남은 돈을 쓰시나요? 저는 쓰는 거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쓰는 거를. 네. 자, 두 번째 통장이에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축 통장. 그러면 급여에서 일단 쓸 거 다 쓰고 남는 걸 이제 저축하신다고 했는데 이 저축은 내 급여 대비 몇 퍼센트나 저축을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할까요? 전문가들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죠. 근데 많이 할 수 있던가요? 아니요, 저는 아직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보통은 50% 정도를 저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태영 씨는 50% 정도 하고 있나요? 저는 그때그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얘기를 한 20, 30%? 20, 30%? 그럼 혹시 이 저축하고 있는 20, 30%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뭐 적금 같은 거를 드신다거나. 저는 위험한 걸 좀 싫어해서 네. 그냥 은행에 은행에. 예금에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예금이면 지금 급여 통장에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그러면 급여 통장에 뭐 한 20, 30% 정도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사용하고 네, 계신다. 그쵸. 그렇게 들으면 될까요? 네. 혹시 청약 통장이라든지 뭐 퇴직금 통장이라든지 비과세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들어본 적 있는데 퇴직금은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청약도 필요한 거라고는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통장인데 세 번째 통장. 이 세 번째 통장은 뭘까요? 뭐 아까 돈 쓴다고 했으니까 네. 쓰는 거를 좀 어떻게 해볼 것 같은데. 생활비 통장이라고 합니다. 생활비 통장인데 생활비는 대략 어느 정도 쓰시나요? 네. 생활비는 그냥 아까 저렇게 말했던 걸 따지면은 나가는 거 다 포함해서 70% 정도는 사용하는 것 같은데. 70%? 네. 그러면 생활비는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야 돼서 혹시 월세를 내시나요? 저 월세 30만 원 정도. 30만 원. 그럼 혹시 대출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대출이 한 50만 원 이상 나가는 것 같아요. 50만 원? 네. 혹시 이 대출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참 소비를 했을 때 좀 이것저것 좀 쓰다가 이제 그거를 좀 나눠서 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자율이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한 50만 원씩 지금 좀 나가고 그럼 있어요. 이거는 1금융은 아니시겠네요? 그 2금융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율은 한 10%대나 8%대? 중금리 정도? 중금리 정도? 네네. 그리고 이제 식사비나 차비나 뭐 교통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쓰시나요? 교통비가 한 30만 원 나가고 그리고요? 통신비 한 16만 원. 16만 원. 그러면 한 6만 원 정도가 뭐 인터넷이라든지 네, 이런 인터넷 것들 때문에 포함해서요. 아까 핸드폰이 10만 원 네. 정도 나간다고 했으니까 그리고요? 그다음에 한 12만 원 정도 관리비? 관리비 12만 원. 요 정도면 다 쓰시는 건가요? 혹시 부모님 용돈 주시나요? 아니 아직 용돈 못 드리고 용돈 안 있어요. 주시고요? 중금리 끝나면 드리려고. 중금리 끝나시면 네. 그럼 차량 갖고 있으신가요? 차는 아직 없어요. 차량은 없으시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70% 정도라고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걸 합쳤을 때 현금으로 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정확한 금액. 제가 봤을 때는 60. 한 1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네. 지금 적은 걸로는. 네. 제가 월급이 한 220 정도 되니까 220 정도 되세요. 140만 원. 근데 이게 꾸준히 140만 원 정도가 나가시나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오락 내락 하시죠. 조금 중간에서 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그런 줄 혹시 아세요? 글쎄요, 저는 생활한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생활비를 정해놓고 쓰지 않기 때문에. 정해놓고 쓰면 나는 140만 원만 생활비를 쓸 거야. 그리고 한 달에 계획을 세우고 그때만큼 무조건 140만 원에 맞춰서 생활을 하면 생활비 얼마 쓰세요? 전 140만 원 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카드로도 쓰시고 뭐 가끔씩 기분에 따라서 술도 마시게 되고 생활비를 더 쓰게 되고 놀기도 하고, 그걸 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급여 통장 이 4개의 통장을 활용하지 않고 한 개의 통장에서 중구난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정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 쓰는지를 정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 통장인데 제일 중요한 통장이기도 해요. 마지막 통장은 뭘까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소비를 하다 보면 이벤트가 생기잖아요. 그게 기쁜 일일 수도 있지만 슬픈 일일 수도 있는 거고, 친구가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내가 쓰는 급여나 내가 쓰고 있는 건 고정적이고 한계가 있는데, 그런 대소사가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비상금 통장. 근데 비상금은 그런 대소사가 있을 때도 있지만 내가 회사를 잘릴 수도 있는 거고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내 건강이 나빠져서 일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는 내가 뭔가 누구에게 잘못을 해서 어떤 손해를 끼쳐서 그 손해를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비상금인데, 혹시 비상금을 준비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비상금은 제 급여 통장에 합쳐진 것 같은데. 예금으로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저축과 생활비와 비상금이 그냥 다 하나로 네. 묶여져 있다 보니까 구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비상금들은 적어도 급여 대비 2배나 5배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럼 부모님 같은 경우는 한 220만 원 정도를 버시고 계시니까 2배면 440만 원이고 5배면 한 1100만 원 정도. 그러면 한 2배만 있어도 440만 원 또는 1100만 원이 있으면 혹시 고객님이 아프시든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공부를 해서 한 1년 정도 일을 안 한다 하더라도 1100만 원 정도로 내가 평상시에 쓰는 것처럼 안 쓸 거니까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비상금 통장도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4개의 통장을 각각 통장을 다르게 구비를 하셔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 급여 통장은 지금 주거래 은행 사용하시고 계시죠? 네. 주거래 은행 지금처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서 월급이 나오면 첫 번째로 저축으로 바로 송금하시고요. 통장 따로 만들어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비 통장도 은행 체크카드에 있는 다른 은행의 통장으로 매월 첫날 급여날에 내가 정한 금액을 송금하셔야 돼요. 이제 요 4개의 통장은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는 아시겠죠? 네. 이런 시스템으로 굴러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저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남들 왜 50%씩 저축을 하라고 할까요? 그냥 뭐 나중을 위해서 혹시 태경씨 꿈이 있나요? 목표가 있거나? 그냥 결혼해서 사는 거야. 결혼해서? 네. 결혼하게 되면 집도 필요하고 결혼 자금도 필요하고, 그런 자금 혹시 만들어 놓으셨나요? 아니 저 급여 통장에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20%에 대해서 네. 혹시 급여 통장에 지금 현재 잔고는 알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나? 한 50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5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있으신데, 저축을 50% 이상을 해라라고 하는 건 소위 시드머니를 만들어라 또는 목적 자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태경 씨의 목적 자금, 결혼 자금 또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한 건데, 이 목적 자금을 빨리 만들면 만들수록 굉장한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 예시를 하나 들어드린다면, 태경 씨 지금 10만 원이 있는데 이거 무조건 써야 돼요. 존재 조건이. 10만 원 있으면 뭐 하실 거예요? 저요? 10만 원 있으면 그냥 생활하는 데 쓸 것 같은데. 그럼 100만 원 있으면 뭐 하실 거예요? 100만 원 있으면 시계를 살 것 같아요. 시계. 네. 1000만 원 있으시면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은 쓰기가 좀 애매하네. 네. 잘 모르겠어요. 1000만 원. 근데 꼭 써야 돼. 써야 되면 어머니 드릴 것 같아요. 어머니 네. 효자씨 네. 어머니한테 빚진 거 있으세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러면 1억 있으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1억은 집을 살 것 같아요. 집을? 네. 네, 맞아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고민을 하게 되고, 아,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1억이 지금 있으면, 지금 태경 씨 500만 원밖에 없지만
1억이 있으면 해야 될 것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목적에, 내가 생각하는 결혼 또는 내 집 마련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억을 얼마나 빨리 모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1억을 어떻게 모으냐도 중요하지만 1억의 가치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잖아요. 자, 1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한 6%의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얼마인가요? 1억의 6%. 1억에 6%면은 저기 뭐야? 600? 네, 600이요. 600만 원이 태영 씨가 급여를 220만 원 받는다고 하는데 월로 나누면 월 50만 원이잖아요. 그럼 50만 원이라는 돈과 태영 씨가 10시간 이상의 일을 해서 내 노동을 투입해서 받는, 한 달 동안 꾸준히 해서 받는 220만 원과 어떤 게 가치가 더 큰가요? 220. 네, 220이 더 힘들게 번 거죠. 이 50만 원은 어떻게 된 거죠? 가만히 내비둬도 굴러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 돈은 무조건 모일 수밖에 없는 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반대로 1,000만 원의 수익률은 6% 수익이면 얼마죠? 60이요. 네, 60. 그러면 월로 나누면 5만 원. 5만 원이 가치가 큰가요? 아니요, 그거는 뭐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10만 원의 6%는 6천 원이잖아요. 100만 원이 그럼 6만 원이에요. 월로 나누면 5천 원, 500. 뭐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드 머니가 크면 클수록 나한테 나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목적 자금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 자금을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 목적 자금을 빨리 만들어서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꿈으로 갈 수 있는 속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수성가한 자산가들이 가장, 당신이 돈을 모을 때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냐 라고 했을 때 0에서 1억을 만들었을 때 가장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억에서 10억 만드는 데는 0에서 1억 만드는 것도 훨씬 빨리 갔대요. 그리고 10억에서 100억 만드는 건 더 빨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예시 하나 드려볼게요. 제 경험담인데, 저는 집이 경기도에 있는 고양시에 있는 삼성동이라는 곳에 사는데, 제가 6년 전에 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그때 막 보러 다녔었어요. 내 집 마련을 해보려고. 저한테는 시드머니가 그때 8천만 원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한 2억 8천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사겠다고 했는데 양가 부모님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2억을 대출받아서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제 계속 우겼다가 결혼을 못할 것 같아서 포기를 하고 서울의 연신내에 있는 빌라를 제가 구매해서 샀어요. 그 와이프도 그 시골 바닥, 그때는 논밭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시골에 나 묶어놓고 뭐 하려고, 난 서울에서 살 거야 라고 해서 서울을 선택을 했는데, 한 2년이 지났고 그 1억 한 6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서 한 1억 4천짜리 빌라를 샀기 때문에 층수는 5층이었고요.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아이를 안고 와이프가 걸어 올라다니면서 물이 차 너무 힘들어 하면서, 와이프가 또 2년이 지나니까 제가 봤던 그 아파트나 이런 곳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어요. 스타필드도 들어섰고 이케아도 들어섰고, 그래서 그걸로 다시 이사를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를 해놓고 이사를 가려고 봤더니 그 집 5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2년 동안. 근데 만약에 제가 한 시드머니가 1억만 더 있었더라면 1억 8천이 있었고 2억 8천짜리 1억만 대출 받겠다라고 양가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샀다라면 2년 만에 3억이라는 돈이 올랐어요. 2억이라는 돈. 제가 1억을 만들려고 85만 원씩 10년 동안 계속 모아야 1억이 되는 건데, 10년 걸렸던 1억이 이 1억의 2배를 버는데 2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고 지금 6년째인데, 제가 최근에 그 비슷한 아파트 알파크를 계약금을 넣고 집을 계약을 해놨는데, 제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집은 지금 9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억이면 그때 만약에 제가 샀더라면 6억이라는 시드머니가 더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그 6억이 내가 1억 만들 땐 10년 걸렸지만 6억이 만들어지는 데는 6년밖에 안 걸렸다. 그만큼 시드머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영 씨가 만약에 1억을 빨리 모아서 뭐 경기도권이든 이런 데 아파트나 뭐 이런 데서 대출 받아 집을 산다고만, 그렇게 투자만 한다 하더라도 1억을 만드는 시간보다는
그 다음 1억, 2억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굉장히 짧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 자금을 정확하게 빨리 만드셔야 되는 게 오늘 첫 번째 주 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50%에 대한 저축, 그 이상에 대한 저축을 어떻게든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생활비. 지금 140만 원을 쓰고 계시는데 혹시 이 소득을 높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아니 지금 없어요. 지금 당장은 없으시죠. 그러니까 소득을 높이지 못하면 저축을 늘려야 되는데 소득을 못 높여요 지금 현재로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강제로 해야겠죠. 생활비를 낮춰야겠죠. 내가 쓰는 거를 줄이고 그래야 저축되는 게 늘어날 거고요. 1년에 한 번씩 연봉 협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연봉 협상에 대해서 얼마간이라도 올라갔을 경우에 그 올라간 돈은 생활비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 저축으로 투입하는 거죠. 그래야 이 50%의 속도가 늘어나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목적자금 1억 정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시드머니도 하고 목적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저축도 50% 하고 하면 이렇게 하면 진짜로 돈 빨리 모을 수 있을 것 같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제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뭘까요? 내가 건강하면? 네, 센스가 있으신 거예요. 첫 번째는 급여가 계속 나올 수 있게끔 계속 일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건강해야 된다. 아프면 안 되죠. 혹시 아파서 한두 달 병원에 있으면 급여가 나오나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조금해서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안 나올 거고 잘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프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아프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죠. 아프면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개의 통장을 하고 목적자금을 만들기에 앞서서 가장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되는 게 보장성 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이 핸드폰에 보험처럼 본인의 몸에 딱 맞는 그런 보장성 보험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파도 또는 내가 잠깐의 실직을 해도 또는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그런 것들을 최소한의 리스크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성 보험을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 보장성의 보험의 그 가치나 금액은 본인 급여 대비 한 8에서 15%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220만 원 정도니까 약 한 17, 8만 원에서 30만 원 내외 정도의 최소한의 보장은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제 보장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축. 근데 저축도 1년 이내에 쓰는 것들은 지금 하시는 것처럼 예금 통장에 넣어 놓으시는 게 맞아요. 1년 안에 써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비상금으로도 모여질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태경 씨는 500만 원이라는 시드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용을 비상금으로 해놓으면 이 두 배수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금은 됐다고 치잖아요. 앞으로는 저축의 규모를 늘리는 건데 저축도 단기, 중기, 장기. 그래서 1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분산 주축을 해야 돼요. 분산해서 목적에 맞게끔 쓰는 거죠. 태경 씨 결혼하는 목적, 결혼을 예상하는 기간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한 10년 이내는 할 것 같아요. 10년 이내. 네, 10년 이내면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계획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빨리 만들지를 잘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오늘 말씀드린 거에 맞춰서 아까 얘기했던 이것들을 지키기 위한 보장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리스크에 관리하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보장성 보험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비라는 손해보험에 파는 실비보험도 있고 종신보험도 있고 건강보험도 있고 전문보험도 있고 치과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현재 본인의 딱 맞는 맞춤 설계로 금액적인 것들이나 저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제가 제안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축의 단기, 중기, 장기를 통해서 어떻게 저축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모으는지 가로저축인지 세로저축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에 만날 때 찾아뵙고 이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제가 준비해서 찾아뵐 거예요. 오늘 혹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아니요, 보장성보험 다음에 가져오시면 그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혜영 씨한테 가장 잘 맞는 것들로 준비해서 다음에 한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월요일이 좋으세요? 화요일이 좋으세요? 저는 화요일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화요일 날 지금 이 시간에 맞춰서 다시 찾아뵈면 될까요? 네, 잠깐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제가 준비해서 제대로 된 설계를 해주고 가입 혹시라도 제안을 해드리고 만족하신다라고 하면 뭐 해주셔야 된다고? 소개를 아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혹시 만족하신다고 하면 그때 꼭 5명 이상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